2026년 3월 전쟁이 한창이던 중동에서 UAE 정부가 심야에 극비 메시지를 띄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메시지의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미사일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수십 발을 더 찍어내서 다음 주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들도 몇 주, 몇 달씩 걸린다는 무기를 단 며칠 만에 전쟁터로 배송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미사일 한 발이 어떻게 두바이 시민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하고 중동의 에너지 판도까지 바꿔버렸는지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중동의 하늘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고 하룻밤 사이에 이란의 핵 인프라가 잿더미로 변해버렸거든요. 최고 지도자를 잃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이 중동 전역을 향해 무더기로 쏟아졌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있는 핵심 인프라와 미군 기지였거든요. 단 하룻밤 만에 340만 명이 사는 두바이가 전쟁터 한복판에 놓여버린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세계 최대 관광도시,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그 화려한 두바이의 하늘에 탄도 미사일이 날아드는 장면을요. 절체절명의 순간 UAE의 국가 방공망이 일제히 가동됐습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에로우 체계가 작동했고 그 옆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무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천국 -2였거든요. 아무도 이 무기가 첫 실전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며칠 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 군 소식통을 통해 충격적인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UAE에 배치된 천국 마이너스 이 두 개 포대가 약 60여 발을 발사했다는 거였거든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이 요격됐고 자폭 드론 689기 중 645기가 격추됐습니다. 다국적 방공망 전체의 방어율이 90%를 넘긴 가운데 천국 -2 단독 요격률은 무려 96%였습니다. 96%라는 숫자가 와닿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방어율이 절반 50%에 불과했다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절반이 두바이 도심에 그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340만 명이 사는 세계 금융 허브, 관광 도시의 한복판에요. 천국 -2가 막지 못한 나머지 4%조차 인적이 드문 외곽에 떨어지거나 다른 방공 체계가 추가로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완벽한 방어였던 거죠. 첫 실전 투입에서 96%. 이 숫자 하나가 이후 중동 방산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방아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 -2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화려한 숫자 뒤에는 한국 방산 특유의 집요하고 세미한 기술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레이더입니다. 천국 -2는 단 하나의 레이더 장비로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탐지하고 수많은 표적을 병렬로 추적하는 통합형 다기능 레이더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눈 하나로 사방을 동시에 보면서 여러 적을 한꺼번에 노리는 구조거든요. 발사 방식도 독특합니다. 발사관 뚜껑을 열고 미사일이 수직으로 곧장 솟구치는 콜드런치 방식을 씁니다. 발사 준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고 안정성도 높아지죠. 공중으로 솟구친 미사일은 측면 추력 엔진을 즉각 점화해 빠르게 방향을 틀며 표적을 추적합니다. 불규칙하게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최고 속도 마하 5, 최대 요격 고도 15km. 이 물리적 성능이 실전에서 96%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재원표의 숫자가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검증된 수치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실전 방어 결과가 공개된 직후 UAE 정부가 한 일은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즉각 한국 정부를 향해 다급한 긴급 요청서를 발송했거든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천국 -2가 훌륭한 성과를 냈지만 요격 탄약이 극심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UAE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96%라는 수치가 단순한 기술 지표가 아니라 자국민 수만 명의 목숨을 직결짓는 생명줄이라는 걸요.
한국산 무기가 낯선 사막의 하늘에서 자국민을 지켜내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한 UAE는 감사 인사보다 생존을 위해 손을 내밀었던 거죠. 전투기나 전차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격 미사일은 한 번 발사하면 끝입니다. 회수도 재사용도 불가능해요. 전쟁이 계속될수록 재고는 돌이킬 수 없이 줄어들고 UAE는 그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패가 뚫리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탄약 고갈의 공포는 UAE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이른바 소모제의 저주라 부르는 이 악몽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 세계를 향해 서늘한 경고를 보낸 바 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방공 미사일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냉전 이후 수십 년간 유럽의 방산 투자가 쪼그라든 탓에 단 몇 달 만에 대륙 전체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언돔이 가자 지구의 로켓을 쉴 새 없이 막아내는 동안 요격 미사일 재고가 턱없이 부족해져 결국 미국의 긴급 지원을 애원해야 했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거치며 전 세계 방공 미사일 재고가 역사상 가장 부족해진 최악의 타이밍에 2026년 중동에서 또 하나의 대규모 전면전이 터진 겁니다. 교전 초반에 이미 6여 발을 소모해버린 UAE와 걸프 국가들, 이란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며칠 내로 방패가 완전히 뚫릴 수 있다는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극도로 다급해진 UAE는 당초 계약된 10개 포대 중 아직 인도되지 않은 나머지 8개 포대의 조기 납품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타국과의 기존 계약 우선순위 문제로 이를 거절했거든요. 포대 납품이 막히자 UAE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기 체계 전체가 안 된다면 요격탄만이라도 먼저 보내달라는 거였죠. 전쟁 중인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협상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한국 방산업계가 내놓은 대답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면 이번 주말 단 이틀 동안 수십 발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더 나아가 교통편만 확보되면 다음 주 안에 2개 포대 분량의 요격탄을 두바이 현지로 즉각 배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미국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일평균 생산량이 1.4발입니다. 한국은 주말 이틀 동안 그 몇 주치 물량을 찍어내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방산이 아니라 쿠팡 로켓 배송 수준의 이야기였거든요. 천국 -2 한 발 가격은 약 15억 원입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PA3 한 발이 약 53쾌권이니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성능은 실전에서 96%로 검증됐고 가격은 3분의 1, 납기는 며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무기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타국 방산 강국들이 동일한 수요 앞에서도 느릿한 대처만 보여주는 사이 한국만이 값싸고 신속하게 무기를 대량으로 쏟아낼 수 있는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중동의 국방장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머리 위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당장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선택은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변국들도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아랍 국가들이 천국 -2 도입 논의를 서두르기 시작했고 관련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터에서 단 며칠 만에 검증된 실전 데이터가 수십 년간 쌓인 서방 방산 기업들의 브랜드 신뢰를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뿌리는 70년 분단이라는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유럽과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냉전이 끝난 뒤 생산 속도보다 비용 최적화에 집중했습니다. 평시 수익성을 좇으며 생산 라인을 슬림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한국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거든요. 38선을 맞대고 북한과 대치하는 이 혹독한 조건 속에서 한국 방산업계는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량산 시스템을 평시에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독자적인 소총조차 없어 외국 무기를 빌려 써야 했습니다. 자주국방 없이는 국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 아래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우고 맨바닥에서 방위산업을 거칠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렸죠. 핵심 기술과 부품을 완전히 국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시의 외국 공급망이 끊기면 나라가 멈춘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새겼던 겁니다. 이 국산화 전략이 가장 극적으로 빛을 발한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초기엔 외산 부품에 의존했지만 끊임없는 개량을 거쳐 지금은 생산 라인 전체를 100% 독자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완전 자립 체계를 구축했거든요. 2022년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공포를 느낀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전차,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 만에 실물 무기가 폴란드 땅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년간 독일과 미국의 느린 납기에 익숙했던 유럽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수년이 걸린다던 무기가 몇 달 만에 온 겁니다. 한국이 주말 이틀 만에 수십 발의 천국매 솔 요격탄을 긴급 생산할 수 있었던 비밀은 공장 규모가 커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쟁이 터진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장이 절대 멈추지 않도록 설계된 강박에 가까운 시스템 덕분이었거든요. 70년 분단이라는 비극이 역설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산 제조 경쟁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이 지금 낯선 사막의 하늘 아래 타국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천궁2의 신속한 납품 약속에 깊은 감동을 받은 UAE가 내놓은 보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원유였거든요. 때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한국 내 유가가 폭등하고 주유소마다 패닉 바잉이 벌어지던 2026년 3월이었습니다. UAE는 우회 항만을 통해 한국 유조선 2척에 원유 400만 배럴을 가득 채워 즉시 보냈습니다. 여기에 한국 내 공동 비축 물량 200만 배럴까지 한국이 원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도록 확약했죠. 총 600만 배럴이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요격 미사일과 원유가 교환된 겁니다. 무기가 두바이의 하늘을 지키고 원유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구조였죠. 이 실전 검증의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32억 달러, 이라크 29억 규모의 천국매, 이 도입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며 중동 방산 시장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가격만 비싸고 납기는 느린 서방 무기 체계 대신 한국 방산 기업들이 중동의 새로운 절대 강자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천궁2의 실전 성공은 미사일 하나의 수출 성과가 아닙니다. 후속 장거리 요격 체계와 첨단 전투기 등 다른 국산 무기 전체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쌓아 올린 교두보가 됐거든요.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하는 이유는 재원표의 숫자가 뛰어나서만이 아닙니다. 자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구원의 무기를 쥐어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70년 분단이 만들어낸 절박한 생생산 속도가 이제는 낯선 사막의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빈 유조선에 감사의 원유를 가득 채워 돌아오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가 만들어낸 힘이 세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